드디어 원피스 1141화가 나왔습니다. 거인족 해적단이 파티에 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루피는 기어5의 새로운 공격을 선보이며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이 드디어 에그헤드에서 무시무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검은 수염의 진짜 세상을 뒤흔들 목표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에피소드는 거인들이 해안을 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그들의 상징적인 바이킹 드로카, 위대한 에릭이 파도를 가르고 전설적인 공동선장 도리와 브로기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60살에 키 20m가 넘는 이 엄청난 녀석들은 엘바프의 푸른 오니와 붉은 오니로 알려져 있는데 리틀 가든에서 100년 넘게 결투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리는 오이모와 카시에게 주력 부대를 이끌고 섬 주변을 돌며 보이는 모든 해군선을 침몰시키라고 지시합니다. 이 둘은 우소비 애니에스 로비를 지키도록 반세기 동안 속았던 것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따릅니다. 나머지 거인족 선원들은 거대한 함성을 지르며 도끼를 들고 에그헤드로 돌격하고 해군들은 전보벌레에 대고 소리 지르며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한 세기 동안 해체되었던 전설적인 해적단이 젊은 공동선장을 돕기 위해 갑자기 나타나서 버스터콜 봉쇄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죠. 르보파제 위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데 바로 우리 우솝입니다. 그는 망원경을 들고 리틀 가든의 옛 스승들이 다시 싸움에 참여한 것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믿지 못합니다. 언제나 영리한 나미는 혼란 속에서 오이모와 카시를 즉시 발견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들이 선장들을 데리러 리틀 가든에 갔었을 거라고요. 이것은 우솝에게 엄청난 안도감입니다. 그는 엘바프에서 그들을 만날 수 없을까봐 항상 꿈꿔왔던 것이 좌절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에디스는 거인들의 엄청난 힘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밀짚모자 일당이 어떻게 이런 전설적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그는 에그헤드 사건 소식이 새어나갔고 세계 정부가 이야기를 조작하려 해도 거인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솝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거인들은 전면전이 아니라 구조 임무를 위해 온 겁니다. 지금 당장 탈출 준비를 끝내야 하는데 그때 전보벌레가 울립니다. 브룩과 릴리스가 사우주그 써니호에 있는데 배는 여전히 얼어붙은 구름 위를 미끄러지고 있어요. 가장자리로 다가가고 있지만 배를 멈출 방법이 없죠. 하지만 릴리스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며 나미와 다른 사람들이 잘 듣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징배가 여전히 구름 위를 뛰어다니며 조로에게 직진하고 있습니다. 조로 말인데 그는 여전히 로브루치와 격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내 격렬하게 이어졌고 둘 다 심하게 지쳐 보이는군요. 루치는 무자비한 정부의 개답게 조로의 정신을 흔들게 합니다. 그를 짐덩어리이자 동료들에게 부담이라고 부르죠. 그는 밀짚모자 일당이 조로를 기다려야 한다면 절대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고 조로에게 포기하고 친구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루치가 자신이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웃으며 코웃음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유출된 내용을 봤잖아요. 우리 조로 형님은 아직 반다나도 안 맸다고요. 전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루치는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고 조로는 그를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해안가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파시피스타들은 해군 함대를 맹렬히 공격하며 레이저빔으로 또 다른 배를 침몰시킵니다. 보고에 따르면 버스터콜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린척 그리고 소형함의 거의 절반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울트라맨 괴물에서 이름을 따온 듯한 이 거친 사이보그 해군 레드킹은 격노합니다. 그는 모든 소형함에게 후퇴하고 거대한 전함들이 돌격을 이끌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은 파시피스타들에게 발포하고 레드킹은 자신의 무기를 병영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파시피스타 중 하나가 공격받자 진심으로 화난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버커니어 DNA가 그들에게 진정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건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섬 중앙으로 돌아와서 루피는 기어 5 니카 형태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는 보니를 내려다보며 왜 울고 있는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보니는 여전히 압도된 채 그를 오랫동안 찾아왔다고 겨우 말합니다. 루피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내내 그녀와 함께 여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니카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하려 하고 루피는 순진하게도 니카가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루피는 화제를 바꿔서 아까 날린 펀치가 너무 약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이에 맞춰 그렇게 약했다면 진짜 니카 펀치가 어떤 건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세턴에게 손가락을 겨누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가 베가펑크에게 한 짓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루피는 땅에 꽂혀 죽어가는 늙은 의사를 마침내 보게 됩니다. 그의 장난기 넘치던 미소가 사라집니다. 세턴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들 중 누구도 살 권리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걸 단칼에 거부합니다. 세턴은 노려보며 이전에 모두를 마비시켰던 그 보이지 않는 눈의 힘을 발산합니다. 그 힘은 루피에게 부딪혀 그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강렬한 고통을 줍니다.
이 이상한 힘이 기어 오바 만화처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루피잖아요. 그는 이를 악물고 세턴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거대한 두 주먹을 뒤로 당겨 새로운 신급 공격 고무고무 던 게틀링을 날립니다. 그것은 세턴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강타하는 폐기가 주입된 연타의 폭풍입니다. 오로성은 방어도 백업 계획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건물들을 뚫고 날아가 버립니다. 보니, 쿠마, 심지어 베가펑크의 얼굴에 나타난 만족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잠깐만요. 루피의 세턴을 향한 던 게틀링이 여러분을 흥분시켰다면 구독 버튼 눌러서 계속 함께해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요약본이 더 많은 원피스 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요. 에그헤드의 광란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봅시다. 세턴이 잠시 사라지자 프랑키는 보니에게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베가펑크에게 달려가 그를 움직이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으로 지금 자신을 움직이면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키자루가 돌아옵니다. 그는 그들 위를 떠다니며 레이저를 충전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갈등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걸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발사하지만 상디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는 발차기로 레이저빔을 막아내며 불꽃을 튀깁니다. 프랑키는 깜짝 놀랍니다. 키자루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는 해군 대장이 이렇게 충격받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루피가 처음으로 그의 번개를 막아냈을 때와 같습니다. 상디는 시크하게 사랑이 빛보다 밝다고 말하지만 그의 눈썹이 제르마 66 패턴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유전자 강화가 발동하고 있는 거죠. 키자루는 완전히 당황하며 만약 그렇게 작동한다면 물리학이 필요 없을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프랑키와 아틀라스는 보니와 쿠마를 데리고 거인들과 만나기 위해 해안으로 향합니다. 키자루는 머리를 부여잡습니다. 그의 임무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그를 비웃는 루피와 상디뿐입니다. 상디는 담배를 피우며 해군 대장에게 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에 대한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뭐? 완전 레전드잖아. 한편 세턴이 잔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킬 때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카타리나 데본과 반 오거입니다. 데본은 땅에 쓰러져 있는 오로성의 모습을 보며 맛있어 보인다고 웃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세턴의 거미다리에 손을 얹고 기쁘게 선언합니다. 임무 완료. 그녀의 환수종 구미호 악마의 열매 덕분에 그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5인물 중 한 명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세턴은 경로하며 그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건지 묻습니다. 그는 임펄다운 레벨 6의 악명 높은 범죄자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본은 그저 낄낄 웃으며 티치가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세턴은 눈을 가늘게 뜨고 동의하며 그의 혈통 또한 그렇다고 덧붙입니다. 데본은 충격받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니? 그가 D의 일족에 대해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검은 수염이 특별한 종족의 일부일까요? 그것은 그의 비정상적인 몸과 2개의 악마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턴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반 오거는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 단어 답을 줍니다. 3개. 그들은 원피스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록스디 지백처럼 모든 것을 원합니다. 세턴이 공격하지만 오거는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그들을 순간이동시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섬에 있습니다. 오거는 자신의 능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당장의 위험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또 다른 놀라움을 맞이합니다. 끈적끈적한 인물이 울면서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카리브입니다. 그는 완전 팬보이가 되어 그들의 칭호를 부르며 검은 수염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스승을 숭배하고 그 때문에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적입니다. 왜냐하면 카리브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세이돈이 시라호시이고 고대 병기 플루톤이 완호 아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3가지 무기 중 2가지의 열쇠를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직접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41화입니다. 루피가 마침내 베가펑크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검은 수염 해적단이 오로성의 모습을 복제하고 카리브가 고대 병기에 대한 비밀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이 요약본이 여러분을 흥분시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원피스 팬들에게 퍼뜨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나올 겁니다. 구독해서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